네, 안녕하십니까. 우진교부 분석관입니다. 그럼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장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상 이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상황도 조금 간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들은 이 위성 영상을 전체 합성을 해서 이 전 지구에 있는 그 구름의 영상들을 토대로 대기 흐름들을 살펴보는 합성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 박스로 친 영역이 이 유럽과 이 미국 쪽에 나타나고 있는 큰 기압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이 유럽 쪽은 대서양 쪽으로부터, 그리고 미국 쪽은 이 태평양 쪽으로부터 굉장히 강한 남서풍들이 형성이 되며 해상의 고온 수분한 공기들이 이제 대량 이쪽으로 유입되는 영역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 붉은색, 주황색 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 우리나라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류들이 내려오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은 최근 우리 한반도 기압계 전개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커다란 기류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역들은 우리가 서쪽에서 여름철에 발달한다고 하는 이 티벳 고기압 쪽으로부터 불어나오는 이 북풍류와,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점차 내려앉고 있는 이 건조 공기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공기들은 대체적으로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꺼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에 따라서 정체 전선도 남쪽으로 다소 물러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밑에 이와 같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서히 서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 정체 전선의 남쪽 영역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치 모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델에서도 보시면 이 유선장을 토대로 이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티벳 고기압의 뚜렷한 고기압성 회전이 대기 상층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고도는 낮지만 지상으로부터 약 5km 부근의 상공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을 받치며 정체전선이 크게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남쪽 해상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현재 기압계가 유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의 기압계 전망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섹터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23일부터 24일까지 나타나는 이 정체전선 그리고 저기압에 의한 강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자그마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며 우리나라 쪽을 통과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 남쪽에 머물고 있던 정체전선과 함께 합류하며 우리나라 전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5일부터 27일까지의 기압계 상황인데, 이 저기압이 이 일본 북쪽으로 이동해 나가며 그 뒷자리를 이와 같이 다소 건조한 성질을 가진 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며 우리나라의 날씨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름이 다소 끼거나 맑은 날씨가 유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맑은 날씨 속에서 이 햇볕으로 인한 지명 가열이 전체적으로 기온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후에도 남쪽으로부터의 고온다습한 공기의 유입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온이 오르는 그런 한편 습도가 매우 높은 체감 온도가 높아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요. 특히나 이때는 대기 상층부로부터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점유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상하층 간의 기온차로 인한 대기 불안정, 그로 인한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23일 오후부터 24일 그리고 25일에도 일부 오전까지 이 정체전선에 남아있는 비구름대 영향을 받는 지역까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쪽에 예상되는 강수의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이 우리나라 쪽에 형성되어 있는 정체전선과 그 북쪽을 통과해 나가는 저기압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저기압이 한 차례 강하게 발달하며 우리나라 중부의 북쪽을 통과해 나가고, 그에 따라서 정체전선이 함께 북상을 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특히나 기존에 남쪽에 머물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도 일시적으로 수증기 공급을 더욱 강화시키며, 지금 보시다시피 남쪽으로부터 유도되는 이 많은 양의 수증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도된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강수가 집중되는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23일 오후부터 24일 새벽이 가장 강수 때가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이 각각의 모델들이 보고 있는 강한 강수 집중 구역의 형태인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공통적으로 이 우리나라 이 수도권을 포함을 한 중부지방의 북쪽을 중심으로 저기압들이 이렇게 통과를 해 나가고요. 그에 따라서 이 저기압의 수반이 된 강한 강수 영역대들이 한번 영향을 주고, 그 이후에는 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는 정체전선의 발달로 인한 이 강해진 비구름대들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두 번의 강수 피크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는 이 수증기 모의 영상에서 나타나다시피 지금 북쪽으로는 굉장히 건조한 공기가 남하를 하고, 남쪽으로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증기 공급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 북쪽과 남쪽의 그 기단의 이 세력에 대한 그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남북으로 폭이 좁은 동서로 긴 띠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긴 띠를 중심으로는 남쪽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들이 유입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치 모델 상에서 가강 수량 약 60mm,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강 수량 영역대들이 우리나라 쪽을 축으로 해서 들어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매우 강한 그러한 비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수량도 꽤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는 자그마한 그림은 이때 당시에 예상되고 있는 호우특보의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연두색으로 표현된 그림이 초록색보다 조금 더 선행적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전라도권 일대로 이 호우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호우특보 가능성 구역은 지금 현재로서 가장 확률이 높은 구역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 지역 외에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경상도의 내륙을 중심으로도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23일부터 24일 이 북서쪽으로부터 건조 공기가 유입되는 시기에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충돌을 하며 강한 비구름대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때는 굉장히 불안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천둥 번개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3일 오후부터 23일 밤 저기압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일 밤부터 24일 새벽 쪽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 저기압과 동시에 정체전선이 강하게 발달하며 영향을 주는 시기로 접어들며, 이와 같은 두 번의 피크 그리고 두 번의 강한 강수가 집중되는 구역이 조금씩은 다른 그런 형태를 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상 강수량을 말씀을 드리면 24일까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경북 북부 등 전라권과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주로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 30에서 100mm가량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호우특보 지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12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강원 영동, 경북권 남부, 경남권 등 우리나라 쪽에서 동쪽을 중심으로는 10에서 70mm 정도의 상대적으로는 조금 적은 양이 되겠지만, 이 지역에도 이 호우특보가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강수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정체전선의 이동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정체전선이 남하하는 속도가 늦어질 경우 현재 예상하고 있는 강수량보다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현재 예보에서 앞으로 조금 더 이 실환과 가까워지는 날이 될수록 이 예보를 통해서 강수량이 증가되는지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강우 강도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지금 좌측 하단에 보시는 이 UM 모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국지적으로 이 붉은색 영역들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강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비구름대 안에서도 곳곳에 대류성 강수들이 더욱 발달하는 형태를 띠며, 곳곳에 인근 지역보다 굉장히 강우 강도가 높은 형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의 형태로 지역 간 강수량의 편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수가 끝나고 난 뒤 25일에서 27일 쪽에는 이제는 저기압이 통과한 후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며 고기압의 성격을 띤 그러한 기압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온도의 경향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시로 서울 지점을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윗 상단에 붉은색 선으로 그어드린 라인은 영상 30도, 그리고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는 곳은 이슬점 온도 20도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25일부터 26, 7일로 갈수록 이 수치 모델상에서 조금씩 예측성은 다르지만 점차 기온이 조금씩 오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3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지금 이슬점 온도도 20도를 상회하며 이 점선으로 나타나는 그래프와 같이 점차 수증기의 양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제는 기온도 오르고 굉장히 습도가 많은 굉장히 꿉꿉한 날씨가 이 25일부터 27일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이 기온이 예전에 33도를 웃도는 그런 더위보다는 조금 더 낮을 가능성도 있지만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체감 온도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그림이 이때 당시에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구름 분포의 예상도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고기압이 자그마하게 영향을 주면서 주변보다 우리나라 지역 일대로 조금 구름이 다소 적게 끼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햇볕에 의한 지명 가일 효과도 뚜렷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와 반면에 이러한 맑은 날씨가 이루어지고 기온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러한 동영상은 북쪽에서 우리나라를 점유하는 대기 상층의 건조 공기가 한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러한 예측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대기 상층부로 건조한 공기가 머물고 있는 가운데 대기 하층으로부터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뜨거운 공기들이 우리나라 남쪽 일부 그리고 남해상 쪽을 중심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대기 하층에서는 고온의 수증기가 분포를 하고 대기 상부로는 건조한 찬 공기가 머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대기 불안정에 이르는 소낙성 강수가 전국에 빈번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특정 지역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전역이 대기 불안정 영역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강수 형태의 특성상 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내리는 비보다는 곳곳에 점조직 형태로 발달하는 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특히나 이때는 이 수증기의 양이 매우 많아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체전선에 의한 영향을 받는 기간보다는 조금 낮은 가강수량 40에서 50mm 정도의 다소 적은 양이지만 평소보다 매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시적으로 발달하는 소낙성 구름이다 하더라도 이 강우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강수량도 단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며,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그런 형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낙뢰에도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형태를 25일, 26일, 27일로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봤습니다. 지금 고기압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 상단에 있는 그림은 상당 850헥토파스칼의 상당온으로서 대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과 이 온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두색이나 노란색일수록 수증기 양이 많고 더 뜨거운 공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기압이 통과하고 난 직후인 25일 그리고 26일에는 고기압의 성질이 매우 건조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우리나라 쪽에 나타나지는 대기의 불안정도가, 연직적인 불안정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27일 쪽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러한 건조한 고기압의 성격이 조금씩 동쪽으로 물러나는 형태에서 서쪽으로는 저기압이 굉장히 다량의 수증기를 몰고 다시 접근하는 시기로 들어가는 과도기에 해당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압이 조금씩 동쪽으로 물러나긴 하지만 서쪽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더욱 추가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안정도는 25일과 26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소낙성 강수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조금씩 보는, 예측하는 경향들은 조금씩 위치가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 특히나 25일에서 26일은 이러한 국지적인 소낙성 강수가 점조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27일 같은 경우들은 남서쪽으로부터 수증기들이 다량 유입되는 초기 단계에서 이 강수 밴드가, 소낙성 강수가 생기는 형태가 이와 같이 남북으로 조금 더 폭넓게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향후 28일부터 30일 쪽이 되면 다시 한 차례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저기압 소용돌이가 크게 돌고 있고요. 그 하단으로 정체전선이 다시 한번 발달하며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는 주요 집중 구역은 주로 우리나라 중부지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저기압은 사실 그 저기압의 서쪽 사면으로 강한 건조 공기가 한 차례 다시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정체전선이 발달하는 그러한 형태로 현재 강수 메커니즘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는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북쪽으로부터 저기압, 서쪽으로부터 건조한 공기가 남하를 하고 남쪽으로는 MT,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을 다시 하며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주요 지역은 중부지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28일에서 30일까지 이러한 예측 기간이 굉장히 먼 그러한 상황이라는 게 변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그러한 예보 변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특히나 이러한 북쪽의 저기압이 크게 발달을 하면서 주변의 기압계가 형성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보 기간이 큰 시점에서 이 수일 내에 발달해서 수일 내에 사라지는 이러한 저기압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두 개로 나눠보면 북쪽의 저기압이 강화되거나 남하할 경우, 그러니까 이 저기압이 강화돼서 북쪽으로부터 남하하는 건조 공기의 강도가 강해지거나 저기압 자체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건조 공기와 남쪽에 있는 수분 공기가 맞닥뜨려지는 조역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갈 경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박스로 쳐놓은 남부지방의 흐림으로 처리가 된 이러한 예보 구역이 조금 더 예보가 강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반대급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기압이 약해지거나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 강하게 밀어 올려서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조금 더 예상보다 들릴 경우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구역에서 남쪽 경계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정체전선의 경계가 조금 더 북쪽으로 밀려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이러한 두 가지 상황 외에도 이러한 서로가 건조한 공기와 따뜻한 남쪽의 수분한 공기가 충돌을 하며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체전선의 지속 시간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1일과 2일 쪽에는 모두 흐림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이 중기예보상에서의 예보도 앞으로 강수가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셔서 이러한 예보로 이 28일에서 30일까지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한 차례 더 온다라는 이러한 예측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며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변동성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각각의 모델에서 보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던 저기압의 유상이 이 각각의 모델 킴과 UM, ECMWF들이 모두 저기압의 유상을 달리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강수가 집중되는 구역도 굉장히 서로 상이한 부분들을 보이고 주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서로가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들을 보이는 건데요. 밑에 있는 이 참고로 보여드리는 그림은 500헥토파스칼의 지휘고도를 이 앙상블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보의 이 수치 모델의 예측 일관성이 얼마나 뚜렷하냐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들의 분포도가 겹치지 않고 서로 이렇게 폭이 넓을수록, 선들이 굉장히 많이 일치가 되지 않을수록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북쪽의 찬 공기를 예견할 수 있는 북쪽의 이 두 가지 선들이 초록색 선들처럼 굉장히 일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 남쪽에 있는 선들, 북태평양 고기압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남쪽의 선들도 북쪽에 있는 건조 공기보다는 조금 더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스프레드라고 하는 이 선들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점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대기 상층에 있는 공기의 기단의 예측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중기예보상에서 28일부터 시작이 되는 강수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가능성 또는 수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1일부터 2일까지도 강수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3단 요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얘기는 23일부터 24일이 되면 전국에 비가 내리며 이제는 우리나라 전국이 모두 장마철에 돌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모두가 그동안 영향을 주었던 이 폭염에서 집중호우 또는 폭우로 모두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 강한 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특히나 23일에서 24일에 해당되는 강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강수가 집중되는 시기, 23일 오후부터 23일 밤은 중부지방, 23일 밤부터 24일 새벽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호우가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강수량은 이 우리나라 경기 북부나 전라권 등 이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을 처음으로 시작으로 해서 약 12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린다는 점, 그리고 남쪽 일부 지역, 제주도 일부와 남해안 일부, 제주도 남해안 일부를 중심으로는 25일 오전까지 강수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가뭄 이후에 강한 폭우가 이러한 내리게 되면서 농경지 파손이나 산사태 등에 주의가 필요한다라고 저번 정례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배수 시설을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이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 25일에서 27일 이제 그 주말이 끼어 있는 이 기간에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전국이 폭염과 소나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감 온도가 상승하고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낙성 강수도 함께 동반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8일에서 30일은 다시 한번 중부지방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변동성 측면에서는 이 건조 공기,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수분한 공기의 이 경계면이 어디에 형성이 되냐에 따라 이 앞으로 예보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나 28일에서 30일에 대한 강수 영역 형태는 이 조금 더 예측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조금 더 정확한 예보를 할 수 있을 시기가 될 경우 수시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때에 대한 강수의 특징과 집중 구역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